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수업은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방법도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유명한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K-means neighbor라는 방법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 이 K니스 네이버라는 방법,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어떤 특성이 굉장히 유사한 개체를 우리가 nearest neighbor, 가까운 이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어떤 예측을 위해서 참고할 그런 이웃의 개체 숫자를 K라고 이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K, 가장 가까운 이웃 한 명을 쓰면 K가 1이 되고요. 만약에 3명을 참고를 하게 되면 3이 되고 K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도 이름이 비슷하죠. K-means 네이버나 K-means.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개의 뭔가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민스라고 하는 건 이제 민이 이제 평균이란 뜻이잖아요. 예, 평균을 이용해서 K개의 평균을 이용해서 어떤 그 클러스터링이란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러스터링은 제가 지난번에 기초편 그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의 유사성, 사실 케이니스 네이버도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유사한 다른 데이터를 찾아서 참고하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보신 그, 그 애널리틱스 태스크 중에서 이 시뮬레이트 매칭이라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K-means 클러스터링도 이 K개의 어떤 평균 값을 이용해서 그 평균과 유사한 개체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개의 어떤 어, 평균이라는 거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평균 값하고 다른 데이터들 간의 어떤 유사성을 평가해 가지고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지만 또 한편 보면 좀 많이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케이니스 네이버는 일반적으로 분류나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어떤 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을 나누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에서 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류 또는 떤 미래에 심장 질환이 발병할 사람과 발병하지 않을 사람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은 예측이나 분류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 자체, 그 데이터 자체의 어떤 유사성에 따라서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주는 그룹핑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수업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유사한 학생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00명의 학생을 한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묶어주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뭐 특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성별로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또는 뭐 키가 큰 학생인지 키가 좀 작은 학생인지 뭐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학생들을 유사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K-means 클러스터링이 주로 많이 쓰이는 분야는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태스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시장에 있는 우리 고객들을 유사한 성향을 가진 몇 개 그룹으로 그룹핑해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말하자면 타겟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케팅. 예. 그래서 그 타겟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진 그 고객 집단의 맞춤형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각 그룹, 그 고객 그룹별 특성들, 성향을 미리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켓 세그먼테이션 같은 목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분야에서 쓰이지만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K-means 클러스터링 말고도 사실 마켓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면서 또 활용도 쉬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마켓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보신 이 시뮬라리티 매칭, 유사한 개체들을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유사도를 측정해 가지고 유사한 개체들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특히 클러스터링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케팅 목적에서 우리 고객들을 유사한 성향을 가진 또는 기호를 가진 그런 고객의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게 중국에서도 쓰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뭐 20대 같죠? 10대나 20대 같은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팝 뮤직이나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뭐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뭐 20대, 10대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은 뭐 클래식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재즈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팝 뮤직이라든지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또 한편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조용한 그런 음악들, 클래식이라든지 재즈 같은 음악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막 빠른 노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어떤 뭐 나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 한 다음에 각 그룹 내에서 어떤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또는 성향을 파악해서 그 고객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겟 마케팅의 방법이고 그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마켓 세그먼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켓 세그먼테이션을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오자를 썼는데 타겟 마케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켓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그룹핑을 해주는 거죠. 고객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주고. 근데 이런 마켓 세그먼테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K-민스 클러스터링 이런 방법이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목적으로 뭐 사실은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어떤 금융 상품을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제품 특성을 가지고 유사한 제품군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마켓 세그먼테이션의 목적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미larity 매칭, 그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이 K-민스 클러스터링의 기본적인 작업이고 그것은 지난번에 보신 K-니스 네이버 방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들 간의 기하학적인 유사도는 그 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대한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공부 잘 하셨겠지만 잠깐 리뷰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35살, 또 소득이 95,000달러, B라는 사람의 에이지가 39살, 소득이 51,000달러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어떤 기하학적인 유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말고도 여러 가지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리 측정 방법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나이의 차이,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소득의 차이, 제곱, 그리고 그거를 이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루트를,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두 개체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K-니스 네이버는 데이터들 간의 이런 디스턴스를 계산해 가지고 유사한 개체들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K-민스 클러스터링은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유사성에 따라서 유사한 개체들을 그룹핑을 합니다. 근데 그룹핑을 하는데 그냥 유사한 개체들끼리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3개나 4개의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야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의 집단으로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각각의 그 집단 그룹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서 그 개체와 가까운 데이터들을 그 중심이 되는 개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의 어떤 그룹으로 데이터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K-민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민스, 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균 뭐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뭐 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클러스터 센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클러스터의 중심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센터라는 개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클러스터 센터라는 거는 계산을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센터를 계산하는 간단한 그 이그젬플을 한번 보시면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 B, C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있고
나이가 33살, 36살, 39살이고 소득이 48,000, 55,000, 51,000달러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세 사람이 만약에 하나의 그룹에 묶여 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어떤 중심점,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의 중심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 클러스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클러스 센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클러스 센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사람의 클러스 센터는 나이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소득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러면 나이의 평균값은 36살이고 소득의 평균값은 51,333달러인데 그게 이제 요 가운데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사람이 지금 소득과 어,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 세 사람의 중심점은 가운데 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쪽에도 센터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른 센터들보다 얘가 이 세 개의 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운 그런 센터인 경우에 이 세 개의 데이터는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별표가 있는데 별표는 보지 마시고 빨간색 점들만 보면 이런 빨간색 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클러스 센터라는 거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별 모양, 그 다음에 초록색 별, 빨간색 별이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의 센터라고 한다면 그 클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체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이쪽에 있는 개체들도 다 계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거리가 짧은 센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데이터 빨간색 점들은 초록색 별이라고 하는 센터에 가장 가까운 개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룹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데이터 그 빨간색 점들은 이 파란색 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가장 짧기 때문에 이 파란색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점들은 빨간색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K는 3이라고 지정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최종적인 그룹 세 개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약간 더 복잡한 여러 단계의 어떤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그 점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보신 그래서 여기가 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소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이 데이터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이 사람은 소득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나이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나이는 제일 많지만 소득은 한 중간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룹의 숫자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사의 고객들을 뭐
5개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룹핑을 하고 싶다. 또는 뭐 3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뭐 이런 걸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룹의 숫자는 어떻게 정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마케팅의 어떤 지식이 있어서 우리 고객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몇 개 그룹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좀 계량적으로 K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K의 숫자는 분석가가 분석하는 사람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10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10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K가 너무 크면 그룹이 너무 이렇게 그 각각의 그룹에 소속될 데이터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K를 적정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K를 한 3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개의 그룹으로 묶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이제 K민스에서 K가 3이 되는 거예요. 뭐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3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들을 한 3개의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케터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3개의 그룹으로 데이터, 10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 그 3개의 그룹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클러스 센터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클러스 센터 3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랜덤으로 임의로 3개의 점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개가 그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의 클러스 센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클러스 센터하고 요 3개가 클러스 센터가 되는데 그럼 요 점 자체는 자기 자신의 이니까 당연히 그 클러스터에 소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들을 디스턴스를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도 계산하고 또 여기도 해보고요. 또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 클러스 센터와 다른 개체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를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요 사이 거리하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센터의 거리하고 이 점하고 얘의 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거리 이쪽에 있는 센터와의 거리를 보시면 여기가 제일 짧죠. 예, 길이가 제일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이쪽 센터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이 점 같은 경우 이쪽 센터에 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배정하는 거고 얘도 이쪽으로 배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센터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가까운 개체들을 그룹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로 표시된 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포인트 10개를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이 3개의 그룹에다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센터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룹이 3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1단계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1단계 클러스터가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클러스 센터라는 거를 아까 임의로 3개의 점을 찍었잖아요.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어떤 최적의 어떤 클러스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서 약간의 그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센터라는 거는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클러스터 센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개의 클러스터 센터는 이 네 개의 평균 값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클러스터 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클러스터 센터였는데 이 클러스터 센터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아까는 얘가 클러스터 센터였는데 이렇게 네 개가 묶이게 되면 클러스터 센터는 한 이 정도로 옮기게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원래 얘가 클러스터 센터였는데 두 개니까 이 가운데가 클러스터 센터가 뉴 클러스터 센터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온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클러스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클러스터 센터 새롭게 만들어지면 얘와 다른 개체들 간의 거리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4개, 4개, 2개 이렇게 데이터가 그룹핑이 돼 있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그 플러스 모양의 새로운 클러스 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거리, 얘의 거리, 얘의 거리,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쭉 이렇게 여기도 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쭉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들하고 거리를 다 계산하죠. 제가 뭐 다 선을 긋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얘도 이쪽으로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애를 또 그 클러스 센터, 새로운 클러스 센터에 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점 같은 경우에 요 센터와의 거리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센터와의 거리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이쪽 센터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얘들은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얘들은 또 이쪽으로 배정이 되는 거고요. 이쪽 개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 그룹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더 가깝죠. 그래서 저쪽 그룹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보면 이번에는 클러스 센터가 이렇게 디스턴스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화살표로 표시된 거는 가장 가까운 클러스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가장 가까운 클러스 센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형태로 그룹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그 좀 전에 단계 전 단계에서 보면 요 데이터가 이쪽 그룹에 있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클러스 센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 데이터가 이쪽 그룹으로 이동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의 어떤 소속 클러스터 센터를 변경해 가는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그 데이터들의 그 소속이 별로 바뀌지 않는 어떤 수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고 그 단계가 이제 최종 클러스터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도 또 센터를 구합니다. 여기는 뭐 센터가 이동이 없을 거고요. 얘는 아까 센터가 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의 점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도 아까 이쪽에 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뭐 이 정도가 될까요? 예, 이 정도의 위치로 센터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리를 다 계산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다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까운 개체를 찾아서 센터에다가 이제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여러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상 변동이 없는 수렴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최적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요 지금 뭐 빨간색
선이나 아니면 여기 초록색 선이나 파란색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클러스 센터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이 클러스터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클러스터 이동 경로라고 클러스 센터 이동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과정을 반복해서 어떤 최적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화면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만든 건데요.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예,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단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묶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할 때 임의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클러스 센터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시면 4개의 클러스 센터를 그냥 임의로 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랜덤으로 클러스 센터를 정해 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덤으로 부여된 클러스 센터와 데이터들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를 가지는 센터에다가 그 특정 데이터를 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1단계에서 그룹핑을 해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 내에 또 새로운 클러스 센터를 계산해서 또 디스턴스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더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초록색 별이 있는데 요 초록색 별에 가까운 애들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동그라미 그 데이터들이 요 초록색 별에 가까운 개체들이고 지금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를 생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들이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 또 여기 보라색으로 된 개체들은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브라운 색깔의 이런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4개의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랜덤으로 주어진 클래스 센터를 가지고 4개의 집단을 만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 단계의 그 클러스터의 변경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한번 이렇게 진행하면 지금 보시면 그 이 별의 위치가 이동됐죠. 클러스 센터가 이동된 겁니다. 아까 위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요 초록색 그 데이터들도 이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보라색이었는데 이 초록색으로 이제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별이 이동을 하고 그 별에 따라서 가까운 개체들도 계속 이제 변동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수렴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을 중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별이 점점 이동하고 데이터의 색깔들도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새로운 클래스 센터로 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최종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초록색 그룹이 한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초록색이 훨씬 커졌죠. 예, 이렇게 커지고 보라색은 좀 작아지고 뭐 이런 그 클러스터가 좀 최적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4개 그룹을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5개 그룹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개 그룹 만들 때도 5개의 클러스 센터를 임의로 배정한 다음에 디스턴스 계산하고 뭐 그런 최적화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번 이제 5개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파란색 별이 없었잖아요. 임의로 우리가 파란색 센터, 클러스 센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5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제 초기 상태고요. 이게 진행되면 네, 데이터 색깔이 변하죠. 예, 그게 이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5개 그룹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파란색 그 별 그룹이 하나 이제 더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는 초록색,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라운 색깔, 그다음에 여긴 빨간색, 그다음에 여긴 보라색 그룹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몇 단계를 거치면 지금 이제 7단계까지 온 거죠. 7단계까지 진행하면 좀 최적화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그룹핑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는 더 중요한데요. 그 단계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클러스터에 대한 특징을 그 찾아서 나중에 타겟 마케팅 하기 위해서는 그 각 그룹의 기호나 성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호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어떤 책들, 책에 대한 어떤 분류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지금 보시면 요 뭐 별이나 이런 모양으로 된 것들이 책의 어떤 그 위치를 생각하면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 공학에 가까운 책,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까운 책들이고 이쪽은 수학이나 통계학에 가까운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컴퓨터 공학에 가까운 책인지 아니면 수학이나 통계학에 가까운 책인지를 이제 그룹핑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책은 원래 B라는 그룹에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러스 센터를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얘들은 이쪽 그룹을 이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클러스터가 확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뭐 제가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하고 유사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 그 최적화나 이런 과정들도 중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K 숫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난번에 이제 K-means 네이버에서도 K 숫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주변에 있는 K 값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엘보 메소드라는 걸 이용합니다. 엘보 메소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엘보가 팔꿈치잖아요. 이게 팔꿈치 보통 이렇게 꺾어져 있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꺾어진 모양인데 이게 팔꿈치가 꺾어진 그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보 메소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엘보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간의 거리, 데이터와 그 클러스 센터 간의 거리의 합을 계산해 가지고요. 각 그룹 내에서는 가능하면 센터와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말하자면 그룹핑이 잘 된 거고 또 다른 그룹 간에는 가능하면 그 거리가 멀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within group heterogeneity라는 거는 그룹 간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K라는 값, 우리 이제 K 값을 정하는데 K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그룹 간의 어떤 그 차이점, 차별성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쭉 따라서 줄어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그 커브가 생기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헤테로지니어티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적절한 K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가 이제 여기가 1, 2, 3, 4라고 한다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K를 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계량적으로 그 센터와 클러스 센터와 개체들 간의 디스턴스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위드인 그룹 헤테로지니어티나 아니면 그 그룹 내의 어떤 디스턴스의 합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값들이 최적화되는 포인트까지 K 값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K를 어느 정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 단계에서 조금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K라는 거는 계량적으로도 정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원래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K를 정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간단한 클러스터링 하는 케이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 교재에 있는 이그젬플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들 데이터인데 이 고등학생들의 성별, 나이, 그다음에 이제 친구 숫자들, 그다음에 여기 바스켓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학생들이 좋아요를 누른 그런 페이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조금 저기 적절한 케이스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학생은 그 축구 풋볼에 대한 그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학생도 있고 나머지 학생들 풋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고 뭐 큐트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의 성향, 그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숫자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온 클러스 센터 값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5개 그룹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5개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지금 보면 1부터 5까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클러스터가 5개로 묶인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이 클러스 센터 값입니다. 그래서 1번 클러스터의 바스켓볼에 대한 센터 값은 0.36이란 값이고요. 2번 풋볼에 대한 1번 센터는 0.37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4번 그룹이 이제 이 값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이 4번 그룹은 바스켓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근데 보니까 지금 풋볼도 제일 큰 값을 가지고요. 5개 그룹 중에서 또 사커도 이제 보시면 제일 큰 값을 가지고 뭐 소프트볼도 그렇죠. 그래서 4번 그룹은 주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뭐 종교에 대한 거 또는 뭐 교회, 예수 뭐 이런 지저스, 뭐 바이블 이런 성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보시면 요 큰 값을 가지는 집단이 3번 그룹이 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클러스터에 비해서 좀 큰 값을 가지죠. 이 가시라고 하는 거는 뭐 1번하고 3번이 다 높은 값을 가집니다만은 그래서 3번 집단은 좀 종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헤어나 드레스 이런 그 자기 이런 그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1번 그룹에 좀 많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몰이나 쇼핑 그 그런 쇼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3번 그룹에 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관심은 1번 그룹이 굉장히 높죠. 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3번 그룹도 꽤 높은 편이고, 예, 3번 그룹이 더 높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죽음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뭐 또는 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또 집단이 1번 그룹이 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성향, 기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타겟 마케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관한 광고나 이런 것들은 4번 그룹에, 왜냐면 4번이 스포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이니까 4번 그룹에다가 주로 스포츠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또 옷에 대한 거는 지금 보면 이제 뭐 3번 그룹이 좀 많죠. 그래서 3번 그룹에 다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옷에 대한 광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되고, 종교적인 것도 3번이 좀 많으니까 3번을 하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룹에 대한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특징을 우리가 타겟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그 마켓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이 마켓 세그먼테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뭐 여러분들이 어, 아주 분석에 뭐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K-means 네이버, 또 오늘 보신 K-means 클러스터링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유사성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그룹핑해 가지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보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